자, 시작을 해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명제 단원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명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의 명제라고 하면 그 어떠한 문장이나 또는 식이 우리가 참고짓을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러한 명제 속에서 우리가 변수 x의 값이 존재하는데 그 x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사람이다. 명제 맞죠? 그죠? 100은 큰 수이다. 명제예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참거짓을 구별 지을 수 있으면 이거를 명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변수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 x는 5의 약수이다. 근데 x값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죠?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에서 이제 기본적인 명제인 거 한번 보면, 자, 민수는 키가 작다. 키가 작다의 의미가 160 이하인지 아니면 140 이하인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제가 아닌 거고, 호랑이는 빠른 동물이다. 빠르다의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4x-3은 0보다 작다. x가 1보다 1이면 1이어도 안 되는구나. 1이면 거짓이 되는 거고, 1이면 거짓인 거고, 마이너스 1이면 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는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거고, x가 3이면 2x 플러스 5는 10이다. 자, 3 넣으면 2, 3은 6 되고, 거기다 5 더하면 11인 거잖아요. 그죠? 거짓인 명제인 거고, 50의 약수의 개수는 적다. 50의 약수는 몇 개 있겠지만 그게 많다 적다에 우리가 큰 그 기준이 없으니까 명제다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명제인 거는 우리가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명제의 조건의 부정인데, 우리가 어떠한 명제가 P가 있었을 때 P가 아니다를 우리가 부정이다 라고 하고, 저 물결 표시로 우리가 not P다 라고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람이다 부정하게 되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뭐이다를 뭐뭐가 아니다로 고쳐내는 거를 우리가 부정을 하는 거고, 특히나 부등식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호가 있었을 때 부정을 하게 되면 밑에 등호가 없게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등호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부정을 하게 되면 아니다가 되는 거고, 또는을 부정하면 뭐가 된다? 그리고가 된다. 그지? 또는은 얘가 돼도 되고 얘가 돼도 되는데, 그리고는 무조건 얘이면서 얘여야 하는 거죠.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부정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자, 다음 조건 A가 0보다 크다 이고 B가 0보다 작다 이다의 부정을 써버려요. 자, 그러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이고 B가 0보다 작다 이다인데, 그러면 이거의 부정은 A가 0보다 작다 또는 우리가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되겠어요? 뭐가 바뀌었어? 부등호의 위치도 바뀌었고 등호가 없고, 이고는 또는으로 바뀐 거고 작다는 크거나 같다로 바뀐 거죠.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으면 몇 번인가? 몇 번이 된가요?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찾는 우리가 명제에 대한 부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진리집합인데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집합하고 명제하고 이어질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진리집합이 존재를 하는데, 진리집합이라고 하면 어떠한 명제에서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원소로 하는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명제가 있었을 때 그걸 참으로 만들어주는 존재하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소로 갖는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다라고 하게 되겠고, 그래서 전체 집합 위의 원소 중에서 어떤 조건이 참여되도록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다 라고 한대요. 되겠죠? 그래서 두 조건 P, Q의 진리집합은 일반적으로 조건이 not P가 있었으면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고요. P 또는 Q가 있으면 P 합집합 Q가 되는 거고, P 그리고 Q가 있으면 P 교집합 Q가 됩니다. 그리고는 둘 다 동시에 돼야 되는 거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또는 합집합으로 그리고는 교집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진리집합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데,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거 누가 있어? 그치? 어떠한 조건 P가 있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데, 이거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로 쓰고 우리가 마이너스 1과 1로 쓰게 되면 이 조건의 이 집합은 진리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고요.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보는 진리집합이 되는 거고요.
자, 밑에 문제도 이제 있으니까 한번 보면, 자, 전체 집합 U라는 게 1, 2, 3, 4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데, 다음 조건, x의 제곱 플러스 6이 5x와 같다는 진리 집합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P라는 조건이 x의 제곱 플러스 6이 얘가 5x래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값 구하려고 넘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다 라는 식이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3으로써 인수분해되면서 x값이 2 또는 3이다 라고 구해지네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찾는 진리집합 P는 결국 원소 2와 3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예, 진리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는 2와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우리가 다음 조건 P의 진리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으로 바로 이어가 봅시다. 자, 이제 어떠한 명제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려고 하는데요. 자, 어떠한 명제는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P이면 Q이다로 우리가 명제를 기본적으로 P이면 Q이다. 한글로는 P이면 Q이다로 우리가 어떠한 명제를 표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를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뒤에를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나는은 가정이고 사람이다가 결론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론이 가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즉, 쌤이 사람 범주 안에 들어있잖아. 그죠? 쌤은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나 사람 맞잖아. 그지? 그래서 사람 범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이 되죠. 되겠어요? 근데 저기 있는 벌레는 사람이다. 벌레는 사람 범주 안에 안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떠한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얘네들의 진리집합인 P와 Q가 존재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론의 진리집합이 가정의 진리집합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고, 얘가 진리집합의 관계에 대해서 얘가 포함시키지 못하면 그거는 거짓으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걸 포함되고 어떤 걸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포함되지 않았을 때, 즉 그 명제가 거짓이 됐는데 그거의 거짓인 명제를 보여주는 예를 우리가 발예라고 부르죠. 되겠어요? 자, 보면 당연히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을 때 P면 Q이다가 거짓이 되는 거는 누구 때문이야? 여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잖아. Q 안에 안 들어오는 P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여기 있는 원소들을 발예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되겠어요?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레를 하나라도 찾을 수 있으면 그 명제는 거짓으로 취급합니다. 즉, P 안에 들어있는 건 다 어디에? Q에 속해야지만 그 명제는 참이 되고, 하나라도 속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되어줍니다.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다음 3x-1이 5이면 다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이다. 자, 넘어가면 6이고 x가 2가 나오죠. 여기에 해는 2잖아요. 여기에 해는 뭐야? 3, 4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하고 4하고 그렇게 두 개인데 여기는 해가 2니까 포함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명제가 거짓인 거고, n이 소수이면 n제곱은 홀수이다. 홀수 곱하기 홀수가 홀수죠. 근데 짝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잖아. 소수 중에 짝수 누구 있어? 2가 존재하죠. 그래서 발레가 될 수 있는 게 2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2번도 거짓이 되는 거고, x, y 둘 다 무리수이면 곱도 무리수이다. 아니죠. 왜? 루트 2랑 루트 2가 있는데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라는 우리가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무리수가 아닌 수가 될 수 있으니까 3번은 거짓이 되겠고, x가 10의 약수이면 1, 2, 5, 10이죠. 10이면 20의 양의 약수이다. 다 포함되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4번은 참이 되는 거고, 직사각형이면 마름모이다. 아니죠. 아닐 수 있는 거잖아. 서로 포함시키는 관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결론 안에 다 포함돼야지만 우리는 참으로 보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제 발레들인데요. 자, 발레 찾기입니다. 말 그대로 거짓임을 밝히는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두 조건 PQ에 대해서 각각 진리집합을 P와 Q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짓이 되도록 하는 발레 X는 P한테는 포함되지만 Q한테는 포함되지 않는 원소. 아까 벤다이어그램 그려봤죠? 그려진 거 봐봤잖아요. 어느 부분에 P에는 속하는데 Q에는 속하지 않는 영역, 즉 발레 영역은 이 부분이 우리가 찾는 발레 영역이 되더라.
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레 영역을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거 가지고 밑에 있는 걸 한번 해보면, 자, n이 10 이하 자연수일 때 다음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인 것을 한번 찾아보래요. n이 짝수이면 n은 40의 약수이다. 자, 짝수이면 n은 40의 약수이다. 뭐 대표적으로 엄청 많죠. 그렇지, 뭐 6도 있을 수 있고 8은 안 되겠고 12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짝수들 중에서 40의 약수가 아닌 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근데 2는 40의 약수니까 안 되는 거고, 4도 40의 약수니까 안 되는 거고, 6은 40의 약수가 아니죠. 근데 짝수이긴 하잖아. 그죠? 대표적인 발레가 될 수 있는 친구고, 8이랑 10은 당연히 40의 약수가 되는 거니까 얘네는 발레가 안 되겠고요. 그래서 발레인 거는 우리가 6 하나 이렇게 골라내는 226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입니다. 자, 참거짓과 진리집합의 관계인데, 두 조건 PQ에 대해서 진리집합이 다음과 같을 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죠. 맹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당연히 결론의 진리집합인 Q가 가정의 진리집합인 P를 포함하고, 포함시키지 못한다면 그거는 거짓이 된다. 그치? 반복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231번 보시면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다음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Q라고 할 때 not Q가 P가 되는 게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래요. 자, not Q라는 거는 Q의 여집합인데, 이 Q의 여집합이 P한테 어떻게 돼야 된대요? 포함돼야 되는 거죠. 되겠어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P라는 집합 안에 누가 들어있어? Q의 여집합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네요. 전체 집합은 이렇게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Q는 어디야? Q의 여집합이 여기면 Q는 어디야? 이 바깥쪽이 오히려 Q입니다. 생각 잘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P랑 Q랑 합하면 P래요. P하고 Q하고 합하면 뭐야? 전체. 그치? P랑 Q랑 교집합은 Q라고 할 수 없죠. 교집합은 여기잖아, 여기. 요 부분. 그리고 P하고 Q의 여집합하고 합집합하면 Q래요. Q의 여집합하고 P하고 합집합하면 P죠. 되겠어요? 자, P에서 Q를 빼면, P에서 Q를 빼면 누가 남아? Q의 여집합이 남겠죠. 되겠어요? 자, PQ 합하면, 아니, P하고 Q하고 합하면 전체.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는 참거짓 판단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7번으로 가봅시다. 자, 두 조건 PQ에 대해서 다음 진리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나타내서 포함관계를 따져보는 그런 유형들인데요. 자, 요거는 쌤이 문제로서 한번 바로 보여드려 보면, 자, 다음 명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으면 a-5보다는 크고 x는 a 플러스 3보다는 작다가 우리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수직선상에 표현해보면 첫 번째 가정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2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앞에 있는 가정인 거고. 자, 결론인데, 결론이 당연히 얘네를 뭐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네를 포함시키고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둘 다 빈 동그라미로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가 a-5인 거고, 여기가 a 플러스 3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얘보다 작아야 될 거고, 얘는 얘보다 커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등호. 자,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빈 동그라미인데 얘는 색칠됐으니까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얘는 안 들어가는데 얘는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여기는 둘 다 빈 동그라미죠. 얘도 2가 없고 얘도 2가 없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은 거죠. 되셨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쪽 계산하면 5 넘어가면 a는 3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이쪽은 이렇게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실수 a의 최소값을 쓰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얼마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푸시는 235였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다음 진리 집합에 대해서 이제 모든과 어떤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저렇게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텐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 자, 우리 반 어떤 학생들이 있는데요. 우리 반 모든 학생은 안경을 꼈다. 참이려면 우리 반 학생이 다 껴야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이라도 안 끼면 뭐야? 거짓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 반 어떤 학생은 안경을 꼈다. 우리 반 중에 한 명이라도 안경을 낀 친구가 있으면 참이고 한 명도 안 끼고 있으면 거짓. 되시겠어요? 그래서 모두는 거기에 포함하는, 즉 거기 범주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다 성립해야지만 참이 되는 거고, 어떤은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친구 중에 하나라도 성립을 하면 참이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이와 어떤을 우리가 구별하시면,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40번 보면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정수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집합이 있을 때 두 원소 X, Y에 대해서 다음 중 참인 명제를 골라보래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X는 U에 포함된다. 절대값 씌우면 얼마? 2. 절대값 씌우면 얼마? 1. 0, 1, 2. 모두 다 U 안에 들어있죠. 그렇지? 그래서 1번은 참이 되겠죠. 자, 2번. 어떤 x에 대해서 x의 제곱을 하면 0보다 작다. 작은 호가 없잖아요. 존재하지 않죠. 하나도. 그래서 거짓이 되는 거고, 모든 x에 대해서 1을 더하면 전체 집합 안에 원소로서 들어간다. 나머지는 다 되는데 누가 안 돼? 2라는 친구는 1 더하면 3이잖아. 3이라는 친구는 전체 집합 안에 원소가 없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고. 자, 절대값 x가 3보다 작음을 만족시키지 않는 x가 있다.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작다를 만족시키지 않는 x가 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짓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xy에 대해서 제곱의 차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것도 여기가 1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가 오면 1 빼기 2, 4 하면 마이너스 3이라는 음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도 거짓이 되는 거죠. 모두 다 성립하지는 못하고, 만족하는 게 존재는 할 수 있겠죠. 앞에가 큰 게 오고 뒤가 작은 게 오면. 근데 안 되는 게 존재하니까 5번도 틀린 게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것 어떤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제의 역과 대우인데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가 있을 때, Q이다는 안 써도 되지. P이면 Q이다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역을 구하라고 하면 Q이면 P이다로 보면 되겠고, 대우 명제는 그 역에서 다시 부정을 하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대우 명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선 뭘로 해볼까? 나는 사람이다로 해봅시다. 쉬운 걸로. 나는 아니야. 뭐뭐이면 뭐뭐이다로 합시다.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을까?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자, 기본 명제로 쌤이 한번 써봤어요. 자, 우리가 뭐뭐이면 여기까지가 가정이고요. 이면이 등장하면 요 앞부분이 P로 보시면 되고요. 이면이 긋는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뭐뭐이다. 여기가 결론인 Q예요. 그러면 이거에 역을 쓰라고 하면 이거의 역은 뭐라고 쓰면 돼? x의 제곱은 4이면 x는 2이다가 이거에 대한 역이죠. 됐어요? 자, 그리고 대우를 써보면 대우는 x제곱이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로 볼 수 있죠.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명제에 대해서 역을 쓰면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고, 대우는 자리를 바꿔주면서 각각 가정과 결론에 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과 대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어떤 명제와 그 대우는 항상 참거짓이 일치한다는데요. 자, 이 명제가 참이려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상 우리가 P가 있었을 때 Q가 P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죠. 됐어요?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P의 여집합을 생각하면 P의 여집합은 여기가 P의 여집합이죠. 쌤이 색을 칠하고 있는 부분이 P의 여집합 부분이고요. 그리고 Q의 여집합을 생각하면 Q의 여집합은 여기가 지금 Q의 여집합이죠. 자,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지면 누가 누굴 포함하고 있어? P의 여집합이 포함관계를 가지고 있죠. 즉 누가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not P로 볼 수 있고 얘는 not Q로 볼 수 있을 때 이렇게 포함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제가 참이 되는 거죠. 되겠어요? 결국 이 명제는 원래 명제의 뭐예요? 대우 명제잖아요.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반드시 참이라고.
되시겠죠?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인 거고. 그래서 얘네는 참거짓이 같이 따라가는 거고, 역은 알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확인해 봐야 돼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따져보는 역대우였고요. 자, 그래서 45번 한번 보면 다음 명제 중 그 역이 참인 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역이 참이래요. 1번 보면 자, 이거 역부터 생각합시다. 항상 이면을 기준으로 조금 쪼개주시면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자, x, y가 모두 정수이면 x 플러스 y는 정수이다의 역은 x 플러스 y가 정수이면 x, y가 모두 정수이다. 합이 정수라고 해서 둘 다 정수예요? 그건 아니죠. 그치? 뭐,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 더하면 정수잖아. 근데 x, y는 정수가 아니었잖아요. 되겠어요? 자, 이것도 x, y 곱이 무리수이면 x, y가 모두 무리수이다. 1 곱하기 루트 3. 하나는 무리수인데 하나는 유리수잖아요. 불가능한 게 있죠. 반례가 존재하죠. 자, x, y가 모두 무리수이면 합도 무리수이다. 이것도 아니죠. 뭐가 있어? x가 뭐 루트 3, y가 마이너스 루트 3 더하면 0. 불가능한 반례가 존재할 거고, x, y가 곱이 0이면 x는 0이다. 뭐 y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마지막 x가 0보다 작다이고 y가 0보다 작다이면 합도 0보다 작다. 당연히 0보다 작은 것끼리 더하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과 대우였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인 거고,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항상 거짓이더라. 그래서 대우를 가지고 우리가 참과 거짓을 따져볼 수 있더라. 자, 보시면 두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명제가 우리가 참일 때 자연수 k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자, 이대로 놓고 풀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래도 대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면, 자, 이거의 대우를 한번 써보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y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x 플러스 y가 누구보다 6보다 크다 이다네요. 대우 명제. 자, x가 2보다 크고 y가 k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합이 6보다 크다인데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해보래. 자, 얘가 기본적으로 2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근데 얘가 6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k에 뭐가 들어올 수 있어? 4가 들어오면 합이 뭐가 돼? 6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4는 안 되고 바로 그 위에 수인 얼마? 5가 가능한 거죠.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연수 k의 최소값을 따져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 논법. 많이들 들어보셨죠? 3단 논법. 그치?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생각 좀 하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3단 논법이라는 게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있고 Q이면 R이다가 있으면 우리가 P이면 R이다도 참이 된다고. 즉 P이면 R이 되고 R이면 우리가 Q가 된다면, 반대로 썼네 쌤이. 여기가 Q죠.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가 되면 우리는 P이면 R이다가 된다는 게 결국 3단 논법.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어주세요. 그냥 이어서 이렇게 쓰면 결국 이 화살표를 따라서 이것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P면 Q도 되고 Q이면 R도 되지만 P면 R도 가능하다고 3단 논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자,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다음 명제 P면 Q와 not P면 R이 참일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걸 한번 찾아보래요. 자, 우선 항상 쓸게요. 어떠한 명제를 주어주면, 참인 명제를 주면 그거에 대한 대우도 항상 써주세요. 그래서 not Q이면 not P다도 참이 되는 거고, not P면 R이다가 참이면 이거의 대우인 우리가 not R이면 P다도 참이 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연결되는 게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P면 Q이다가 있고, 그리고 여기면 not R이면 P이다가 존재하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not R이면 P이고 P면 Q이다가 성립하고, 이거에 대한 대우인 not Q이면 not P이다와 not P면 R이다도 성립하네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써놓고 주어진 보기를 보세요. 자, 1번 보면 not R이면 P이다, not R이면 P이다 있죠? 자, 2번 보면 Q이면 not P이다 갈 수 없잖아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자, 3번 보면 not Q이면 not P이다. 가능하죠? 되겠어요? 4번 보면 not R이면 Q이다. 가능하죠? 5번 보면 not Q이면 R이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만 써놓고 참고짓을 따져보시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3단 논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론 문제들인데, 추론 문제가 사실 나는 참 재밌던데, 여러분들 참 싫어해. 탐정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그 명탐정 코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주제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3단 논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문제인데요. 언어적으로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참인 명제를 우리가 골라보래요. 자, 고양이를 좋아하는 학생은 강아지를 좋아한다. 자, 선생님 A를 고양이라고 해봅시다. 자, A를 고양이를 좋아하는 학생이 A고, 강아지를 좋아하는 학생을 B라고 합시다. 강아지. 자, 그리고 코알라도 나오네. C가 코알라. 라고 하면, 고양이를 좋아하면 강아지도 좋아한대요. 됐어요?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으면 코알라도 좋아하지 않는데요. 됐어요? 자, 이렇게 써놓으면 뭐도 쓰라고, 대우도 쓰라고. 그래서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으면 고양이도 좋아하지 않고, 코알라를 좋아하면 뭘 좋아해? 고양이를 좋아한대요. 자, 그래놓고 3단 논법으로 이어주면 코알라를 좋아하면 강아지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하면 강아지를 좋아하던가, 아니면 강아지를 싫어하면 고양이도 싫어하고 코알라도 싫어하던가. 됐나요? 자, 그럼 1번. 고양이를 좋아하는 학생은 코알라를 좋아한다. 고양이 좋아한다고 코알라를 좋아하진 않죠? 그죠? 강아지를 좋아하는 학생은 코알라를 좋아한다. 강아지 좋아한다고 코알라 좋아하진 않잖아요? 코알라를 좋아하는 학생은 코알라는 강아지를 좋아하죠? 되겠어요? 코알라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잖아요? 거꾸로 갈 수 없지. 강아지를 좋아하는 학생은 코알라를 좋아하지 않는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거는 3번이었죠.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겁니다. 명탐정 코난이 되라고. 자, 이렇게 해서 추론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충분 조건과 필충 조건들인데요. 자, 우리가 어떠한 명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P이면 Q이다가 있었을 때, 이거에 대한 참이 되려면, 참인 명제가 존재한다면,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을 따지면, 진리집합을 쓰게 되면, 그 진리집합은 P와 대문자 Q로 있었을 때, Q가 P를 이렇게 포함한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충분 조건을 얘기하면요. P는 우리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Q 입장에서는 Q는 P이기 위한 우리가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명제가 존재했을 때 그 명제에 따라서 이 명제가 참이라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이와 같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충분 조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항상 우리가 연달아서 다 생각을 해야 돼요. 되겠죠? 그래서 쉽게 설명은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P이면 Q이다가 있으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포함관계는 이렇게 화살을 쏘듯이, 되겠어요? 화살 모양, 이 벌어진 쪽으로 화살이 이렇게 나아가듯이 생각하면 우리가 집합의 포함관계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치하지만 P 입장에서는 뭘 쐈다? 총 비슷하잖아. 총을 쏘고, P 입장에서는 총을 쏘고 있는 입장인 거고, 그 다음에 Q 입장에서는 뭐야? 총 맞으면 뭐가 나? P가 나니까 필요 조건인 거고. 그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암기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필충 조건과 이렇게 포함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거고,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P면 Q이다도 성립하는데 Q이면 P이다도 성립한대요. 이렇게 서로 가는 거고, 그러면 결국 진리집합으로서는 PQ가 같을 때, 이때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또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게 참일 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두 줄을 그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등호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기호들 봤죠? 그치? 이거는 등식으로 이어질 수 없을 때 두 개가 동일한 관계다. 같은 거를 관계다라는 걸 알려주는, 즉 필요충분 또는 명제에서는 서로 같은 관계를 나타낼 때 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명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음 명제는 참이야라는 명제를 우리가 알려주는 거고요.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거짓인 거는 뭐 하겠어? 그게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거짓을 따져볼 수도 있겠고요. 자, 결국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잘해야 될 거는 기본 조건들을 잘 구해야 돼. 명제를 몰라서 틀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아. 자, 조건들을 잘,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지를 조금 잘 따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인 것을 골라보래요. 자, 필요충분 조건인 거는 PQ가 서로 등호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여야 되는 거죠. 되겠어요? PQ가 서로 등호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P와 Q가 등호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자, 얘는 둘 다 0보다 작죠? 자, 곱이 0보다 크다는 거는 둘 다 양수여도 되고, 둘 다 음수여도 되지. 등호로서 이어질 수 없죠? 그지? 누가 누굴 포함해? Q가 포함하고 있죠. 자, 두 번째. X 플러스 Y의 절대값이 X 플러스 Y랑 같대. 그러면 합이 양수라는 소리지. 근데 둘 다 양수래. 그건 아니잖아. 하나가 음수여도 양수값이 크면 양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2번도 아닌 거고. 제곱의 합이 0보다 크다라는 건 둘 다 0이 아니라는 소리죠.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라는 소리지. 둘 중에 하나만 0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합이 0보다 크다. 하나 음수고 하나 양수면 되지. 뭔 상관이야. 그죠? 근데 양수가 좀 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제곱이 y의 제곱보다는 작대요.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 얘가 절대값이 더 크대요. 맞아요? 틀려요? 요거는 4번이 맞는 말이죠. 그지? 제곱을 하면 당연히 부호에 따라 따지는 게 아니라 결국 해당되는 크기에 따라서 제곱을 했을 때 커지는 거잖아요. 둘 다 양수가 되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에 곱이 음수다. 둘의 부호가 다르다. 둘의 부호가 다른데 제곱의 합은 0보다 크다. 얘네는 그냥 무조건 뭐 양수 음수 따질 거 없이 그냥 커진 거잖아. 0만 아니면 되는데 얘네는 둘의 부호만 다르면 되는 거고 아예 등호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져보는 26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필충 조건 계속 이어가 보면, 자, 필요충분 조건을 잘 구별하고 참인 명제를 구성하고 대우와 3단론법을 이용해서 참거짓을 판별해보래요. 결국 이어주는 문제들인데요. 자, 다음 세 조건 PQR에 대해서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R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 보듯이 결국 Q는 어디로 가고 P로 가고 P는 R로 가네요. 그러면 이거의 대우 명제인 not R은 not P로 가고 not P는 not Q로 간다라고도 대우도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래 놓고 다음 참인 명제. 자, 기억본 보면 Q는 R로 간다. 기억 참이네요. 두 번째 니은 P는 not R로 간다. 불가능하죠. 자, not P는 not Q로 간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는 not P로 간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거는 기억 디귿이 가능해지겠네요. 이렇게 해서 푸시는 우리가 3단 논법과 필충을 이어주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진리집합까지 따져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건 바로 이것도 문제로 한번 봐봅시다. 자, 세 조건 PQR에 대해서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자,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럼 여기에서 진리집합이 PQ가 있었을 때 이렇게 포함관계가 될 거라고. 됐어요? 자, 그리고 R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또 필요 조건. 어이, 그러네. 똑같은 건 안 내려갔구나. 미안해요. 뭐 또 풀 뻔했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PQ에 대해서 다음 not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not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구해보래요. 자, 포함 관계는 어떻게? 이렇게 간다고. 그죠? 그리고 not P라는 거는 P의 여집합을 뜻하는 거고 Q가 이렇게 있는 거네. 그러면 P의 여집합이 결국 누구를? Q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전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막상 P는 어디야 그러면? 그치, 여기가 막상 뭐예요? P의 영역이죠. 그러면 눈에 들어오는 게 P하고 Q가 안 만나네? 겹치는 부분이 없네? 그러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거부터 찾아봐야지. P랑 Q랑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없네. 나머지 해봐야겠네. 자, 1번. Q에서 P를 뺀대. 뺄 게 없잖아. 그럼 뭐가 나와? Q. 그지? P랑 Q랑 교집합이 P래. 아니지. 공집합이지. 자, P의 여집합하고 Q하고 합집합하면 누구야?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하고 Q하고 교집합하면 Q. 그래서 정답은 4번. P랑 Q랑 합집합하면 전체는 아니죠. 요 남은 부분 있잖아.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찾는 건데요. 여기서는 유형을 좀 많이 쪼개놔가지고, 자, 여기는 유형에 대한 얘기인데, 선생님이 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다음 두 조건 PQ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상수 K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P는 뭐래?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 P가 누구한테? Q한테 포함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라는 요 x값이 여기에도 존재를 해야 된다는 소리네. 그러면 결국 Q한테 집어넣어주면 4 마이너스 10 플러스 K는 0이다 라는 식이 되는 거고 K는 얼마로? 6이다 라고 쉽게 구해지네요. 되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푸는 272번이고요. 하나 넘기기 전에 273번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등호가 아니다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아니다를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다가 나오면 뭘 가지고? 대우를 가지고 0을 만드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대우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봐봐, 예를 들면 x는 3이 아니면 2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4, 1, 3 하니까 마이너스를 해야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은 0이 아니다. 자, 주어진 명제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자, 이거는 뭐라고 써야 돼? x가 누구도 1도 아니고 x가 3도 아니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이게 아니다를 어쩔 수 없이 풀려면 실수 전체를 놓고 이 앞에 가정은 누구만 뺀 거야? 3만 뺀 거야. 수많은 실수 중에서 누구만 빠져 있어? 3 하나만 빠져 있는 친구랑 수많은 실수 중에서 1과 3이 빠져 있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누가 더 범위가 커? 얘가 더 범위가 큰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를 풀기가 조금 어렵다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뭘로 풀라고? 대우로 해보면 돼. 대우를 쓰면 이거 어떻게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면 뭐가 되는 거야? x는 3이다. 딱 눈에 들어오잖아. 여기는 x가 1, 3 두 개인데 여기는 3밖에 없으니까 이거 거짓이구나. 바로 판단할 수 있다고. 되겠죠? 그래서 뭐뭐 아니다가 있으면 이렇게 대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인데요. 어떠한 주어진 명제가 그게 직접 증명이 어려울 때 우리가 대우 명제를 써서 우리가 증명하는 거를 우리가 대우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 대우법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네요.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 직접적으로 증명 문제가 등장을 하진 않겠지만 쌤 생각에는 박스 넣기는 충분히 나올 만해요. 근데 박스 넣기를 채우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증명을 직접 따라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명제를 증명한 것인데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를 증명하고 싶대요.
자,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는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로 증명을 하려고 한대요. 자, 그러면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n인데 그 홀수를 표현해야 되는 거죠. 자, 홀수를 표현하고 싶은데 뭐 보기를 참고하고 싶어도 보기가 없네, 가에. 그지? 그러면 홀수인데 k라는 걸 사용해서 홀수를 표현해야 되죠. 그지? 그러면 n은 2k 플러스 1일까요? 2k 마이너스 1일까요? 자, 둘 다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k가 무슨 수야? 자연수래.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누가 들어가기 위해서? 1이 들어가기 위해서. 자, k가 1이면 얘는 무조건 3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려면 k는 0보다 큰 정수. 크거나 같은. 그치? 0을 포함시켜줘야 돼요. 근데 얘는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누구로서? k-1로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야, 2k-1로서 이렇게 해서 n을 가에 들어갈 거는 우리가 2k-1이다 라고 쓰면 되겠고, 자, 그거를 제곱한대요. 그러면 n제곱이 결국 전개를 하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지금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 그 상태에서 뭘 했어? 2로 묶었죠, 지금. 그치? 자, 2로 묶었는데 어디가 묶여져 있어? 얘 빼고 얘네 둘만 묶어낸 거잖아. 그러면 결국 얘가 2로 묶으면 2k의 제곱 마이너스 2k로 묶여진 거고 플러스 1인 거죠. 됐나요? 그러면 나에 들어가는 게 결국 누가 나예요? 얘가 나인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뭐 가나 다 찾았으니까 사실 그 뒤는 볼 필요도 없는 거지. 근데 이제 끝까지 한번 해보면 어떤 수에다가 2를 곱하면 얘는 짝수네요. 짝수에다 1을 더하니까 결국 뭐야? 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다가 참임으로 주어진 대우인 명제도 참이다 라고 마무리를 지어가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푸는 증명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귀류법입니다. 자, 귀류법이라는 거는 대우법하고 조금 다르게요. 어떤 명제가 또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주어진 명제에 대한 결론을 부정해요. 뭐 한다고? 결론을 부정해. 이다로, P이면 Q 이다로 끝나는 거를 P이면 Q가 아니다로 끝내버려. 그래 놓고 뭐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모순이 생기는 걸 보여서 우리가 해당되는 본래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두 번째. 모든 학교들이 요 문제를 제일 좋아합니다. 딱 뭐만 바뀌냐면 안에 들어가는 숫자만 바뀌어. 2냐, 3이냐, 5냐. 딱 그 셋 중에 하나야. 그래서 기본적인 2부터 보면, 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래요. 자, 루트 2가 무리수이다. 결론을 부정하래. 그럼 뭐 해야 돼? 루트 2는 유리수이다. 그랬죠? 그지? 그러면 가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야? 유리수가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한번 써보면 루트 2는 유리수이다로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루트 2라는 게 유리수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분수 형태인 n분의 n꼴로 나올 수 있고, mn은 무슨 수? 서로소인 수. 두 수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서로소인 자연수로. 그래서 나에 들어갈 거는 서로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양변에서 제곱을 해서 정리한대요. 제곱하면 2가 되는 거고 m제곱분의 n제곱이 되는 거죠. m제곱이 이렇게 곱해지니까 2n제곱부터 썼네. n제곱은 우리가 2m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n제곱이 뭐에? 짝수이므로 n도 짝수. 그래서 다에 들어갈 얘기는 짝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증명이 필요하면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그냥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n제곱이 짝수이면 m도 우리가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n을 우리가 2k라고 두면 제곱을 하면 n제곱이 4k의 제곱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얘 대신에 여기에 들어가면 결국 4k의 제곱이 2m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다시 2로 약분시키면 2k의 제곱이 m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m제곱이 짝수이면 m도 짝수이죠. 자, 근데 n도 짝수이고 m도 짝수이면 뭐에 대해서? 서로소 관계인 거에 대해서 모순이 일어나죠.
되겠어요? 그러므로 주어진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라고 끝내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28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부등식 파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치, 항등식. 자, 부등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부를 때 이름이 절대부등식인 겁니다. 항부식 하면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면 주어진 어떤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하고, 다음 부등식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게 어떤 것보다 크다를 증명할 때는 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빼보는 거야. 뺐을 때 0보다 크면 항상 A가 B보다 크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0보다 큰 두 수에 대해서는 제곱의 차도 이용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뭐도 해볼 수 있어? 나누기도 해볼 수 있어. 나눴을 때는 기준이 1이야. 1보다 크면 분자가 더 큰 수, 1보다 작으면 분모가 더 큰 수.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빼기는 뭐 양수음수 관계없이 그냥 빼볼 수 있어요. 뺐을 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고, 0보다 컸을 때는 제곱의 차 또는 우리가 나눗셈도 가능하더라. 자, 그래서 다음 중 절대부등식이 아닌 거, 내가 x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 아닌 걸 찾으라는 거죠. 되겠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요. 자, 이거 표준형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표준형을 만들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죠.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인데 거기에다 4분의 3을 더했으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그치? 그래서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네요.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x에다가 마이너스 1만 딱 집어넣어도 뭐야? 음수잖아. 안 되는 거 바로 보이죠? 그렇게 해서 찾는 거고. 자, 3번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죠. 자, 얘는 x 마이너스 6의 제곱인 건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음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3번도 가능한 거고. 자, 4번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xy 하면 이게 결국 x 마이너스 y의 제곱하고 같고, 이것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되셨나요? 자, 그리고 5번은 xy가 0보다 클 때래요. 그러면 두 개 루트 x 더하기 루트 y 고 루트 x 플러스 y인데, 자, 저거 어떻게 할까? 그냥 뺄 수 없잖아. 그치,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제곱의 차를 이용해 봅니다. 그러면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제곱에서 뭘 해보는 거야? 루트 x 플러스 y의 제곱을 빼보는 거예요. 자, 이거 전개하면 x 플러스 2배 루트 xy 플러스 y가 되는 거고, 자, 얘는 그냥 x 빼기 x 플러스 y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지워지고 얘하고 얘하고 지워지면 얘 혼자 딱 남는데 뭐야? 양수. 그러니까 뺐는데 양수라면 앞에 게 더 큰 수.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은 2번이다 라고 구해내는 겁니다. 이쪽은 많이 해서 많은 유형들을 알고 있어야지 조금 더 쉽게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인 식들인데요.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에 대해서 증명을 할 때는 당연히 절대값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용하라고? 절대값을 풀 수 있게 제곱을 이용하자고. 되겠죠? 그래서 제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대소 비교를 조금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나와 있는 거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래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제곱을 해보는 거지. 지금 실제로 한번 해보면, 자,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에서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을 뺀대요. 자, 요거는 우선 전개가 되면요,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고, 얘는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고 봐도 되는 거죠.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뭘로 볼 수 있어? A의 제곱으로 봐도 되고, 요거는 B의 제곱으로 봐도 괜찮죠. 그리고 나눠진 절대값들은 하나로 합쳐도 괜찮습니다. 땡큐.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전개하면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지워질 거고, 얘하고 얘하고는 지워질 거고, 남는 걸 써봤더니 2배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2ab인데 당연히 0보다 크고 나갔죠. 절대값이 크잖아. 됐어요. 자, 그래서 저기서 보시면 여기도 2로 나누면 뭐 이렇게는 2를 없애버릴 수 있는 거고, 결국 이거이므로 이거 2로 나누면 안 되겠네. 2로 묶어내면 결국 2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가에 들어올 게 결국 얘가 가에 들어올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등호는 언제 성립할 때? 이게 0이 되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AB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밑에 여기까지 등호까지는 붙어도 괜찮겠네요.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이 몇 번이나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따져보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문제였고요.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죠? 수원에서도 많이 쓰고 많이 쓰잖아요, 정말. 그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뭘 구하는 거야?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평균. 그래서 두 개가 있었을 때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구하는 평균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부르고, 둘을 곱해가지고 우리가 근호를 씌우는 거를 우리가 기하평균이다라고 부릅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게 우리가 널리 알려진 사실이 되겠고요. 증명도 해볼 거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용할 때는 단점이요. 얘네는 무조건 양수일 때만 우리가 산술기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양수일 때만.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자, 다음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자, 이 상태에서 빼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루트 ab를 한번 빼보자고요. 자, 그러면 얘네는 통분해주면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2 루트 ab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되셨나요? 자, a라는 수는 우리가 루트 a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 얘를 가운데로 가져오면 얘를 루트 A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이다 라고 써도 위식하고 같죠. 자, 그러면 아래로 넘어오면 얘는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이 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수가 더 큰 수가 되는 거네요. 자, 그리고 뺐을 때 0이 될 때가 등호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즉 누가 0이 될 때? 얘가 0이 될 때. 그러면 결국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0이 된다는 건 결론적으로 A,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둘의 합과 둘의 곱의 제곱근에 대해서 보통 공식을 쓸 때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 했을 때 언제 A,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즉 우리가 합을 알려주고 곱의 최대를 구할 때, 또는 곱을 알려주고 합의 최소를 구할 때 사용하는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언제 등호가 A,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더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문제 한번 보면, 자, 두 양수 x, y에 대해서 다음 x, y 곱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x, y가 양수라는 조건이 이미 있으니까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3x 플러스 2y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배 루트 우리가 3x 곱하기 2y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되셨나요? 자, 그래놓고 요거는 문제에서 얼마래요? 12. 그러면 2로 나누면 6이 되는 거고, 루트 6xy다 라고 쓰여지네요. 자, 둘 다 양수들이니까 양변 제곱을 하면 36이 되는 거고 6xy가 되겠네요. 그럼 6으로 나누면 xy는 곱은 얼마보다?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y 곱의 최대는 6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풀어내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의 계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식 전개에 대해서. 자, 다음 우리가 어떠한 식을 주어진 상태에서 산술기하를 쓰기 좋게 이제 식 변형을 하는 타입인데요. 자, 문제를 한번 보면 양수 A에 대해서 A 플러스 1에다가 A분의 9 더하기 A 플러스 1을 해놓는데 저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전개를 해보시면 얘는 A 전개하면 9 더하기 A 1 전개하면 A분의 9 플러스 1이다 라고까지는 써지죠. 그런 다음에 곱했을 때 문자가 사라지는지를 한번 확인하세요. 숫자는 가만 놔두고 가운데 있는 요 두 개를 곱하면 문자가 사라지네. 그러면 A 플러스 A분의 9는 크거나 같다. 2배의 A 곱하기 A분의 9라고 쓸 수 있고 약분해버리면 결국 루트 9니까 3으로 바뀌겠죠. 얘는 얼마보다?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최소가 결국 6이니까 9와 1을 더하면 전체 최소는 얼마로? 16으로서 구할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전개해서 기본적으로 모양 만들기 하는 문제였고요. 자, 요거에서 이제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바로 요거 유형으로 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x값에 대해서 다음의 최소값, 그때 x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봐보세요. x 플러스 3분의 4인데 얘네 둘이 산술기하를 쓰려고 했더니 뭐야? 안 없어져. 그러면 바꿔야 될 쪽이 어디야? 여기. 그래서 여기를 x 플러스 3을 만들어주고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4를 쓰고 없던 3을 더해줬으니까 뒤에서 빼기 3을 한번 해주자고. 그래 놓고 뭐해? 얘네 둘만 산술기하. 그러면 산술기하 쓰시면 얘네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로? 4. 그러면 2로 되는 거니까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에서 3을 빼는 거니까 이거 최소는 얼마로? 1로서 구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언제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얘하고 얘가 같을 때. 그래서 x 플러스 3과 누구와? x 플러스 3분의 4가 같을 때.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곱해지면 결국 x 플러스 3의 제곱이 4가 되면서 x 플러스 3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기본적으로 누구보단 커야 돼?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여기에 x값은 얼마로?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렇게 해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최소값 1을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는 산술기하 변형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 활용 문제. 자, 도형에서의 활용인데 뭐 여기서처럼 뭐 이것저것 따져볼 게 아니라 우선 식을 잘 세우고 봐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도형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철망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길이가 120인 철사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3개의 직사각형을 만들 때 도형 전체의 넓이가 최대로가 되도록 할 때 해당되는 바깥쪽의 둘레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철망이 둘러싸여져 있고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하나를 x로 보고 여기 하나를 y라고 보면 자, 둘레는 하나, 둘, 셋, 넷 4개의 가로가 있고 하나, 둘, 2개의 세로가 존재를 하는데 그걸 합쳐서 얼마? 120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난 뭘 구해? 넓이의 최대 x 곱하기 y의 최대가 만들어져야 된대. 그때에 뭘 구하래? 직사각형의 둘레. 그러면 넓이 최대가 될 때 뭘 구해야 돼? x, y 값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둘이 곱의 최대가 나온다는 거는 언제? x, y가 서로 같을 때 최대가 나오는 거잖아. 넓이 최대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끝까지 이제 가볼게요. 자, 우선은 식으로서 4x 플러스 2y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우리가 8xy다 라고 쓸 수 있겠고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가 120이 되는 거고 그리고 2배 루트 8xy 라고 쓰면 이렇게 하면 이 60 8xy고 루트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제곱하면 66에 36, 3600이 되는 거고 8xy, 결국 xy는 얼마보다 8분의 3600보다는 작거나 같다. 구할 필요 없는데 한번 해본 거야. 그리고 최대는 어떨 때? 얘네 둘이가 같을 때. 그지? 그래서 4x랑 누구랑 2y가 같을 때 결국 최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세요. 4x 대신에 2y 집어넣으면 4y가 얼마? 120. 그러면 y는 30. 반대로 2y가 4x가 되면 8x가 얼마? 120 되면 x는 얼마가 되나? 8일은 8, 8, 5, 40, 15 됐나요? 그러면 둘레의 길이를 45의 2배니까 90이다 라고 둘레값 구할 수 있겠네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식 잘 세워서 풀어내면 되는 게 24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산술기하랑 또 하나 나오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죠. 자, 얘는 뭐 사용 빈도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우리가 산술기하가 쓰일 수 없을 때 그래도 실수 전체에서 쓸 수 있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즉 산술기하라는 것 자체가 양수에서만 가능하다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에서 다 가능해요. 근데 대신에 이제 모양의 꼴 만들기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곱을 한 거는 반드시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요. 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여기를 한번 빼볼게요. 전개하면 a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y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고 빼기 얘는 전개하면 a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2ab xy 플러스 b의 제곱 y의 제곱이다 라고 식이 쓰여지네요. 자, 빼게 되면 a랑 이렇게 지워질 거고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지워지네요. 자, 그리고 얘네를 앞에 쓰면 a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은 결국 ay 마이너스 bx의 제곱하고 같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잖아요. 했어요.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뭐야? 앞의 수가 뒤의 수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 라고 했을 때 ay 마이너스 bx가 얼마일 때? 0이 될 때. 다시 얘기하면 ay랑 bx랑 같을 때.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는 a분의 x 얘가 이렇게 나눠주고요. 얘가 이렇게 나눠주면 b분의 y, 즉 이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편하게 확인하시는 방법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서로 같으면 돼요. 숫자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만들 때는 항상 웬만하면 연습이 조금 아직 덜 됐다 싶으면 위에다가 요거를 써 놓고 그 모양에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푸시면 조금 더 우리가 계산하실 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문제 풀 때 요걸 한번 써놓고 시작을 해보면 다음 실수 xy에 대해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5일 때 x 플러스 2y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우선 모르고 여기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자리고 여기가 지금 쓰여진 거 보니까 x 플러스 2y를 구하고 싶죠. 그러면 여기가 1의 제곱이 필요하고 여기가 2의 제곱이 이렇게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 이거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고 이것도 문제에서 얼마래요? 5래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난 이걸 대문자 x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 있는 거네요, 문제가. 자, 그러면 5의 제곱이 이렇게 넘어오면 결국 x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식이 쓰여지는 거고요. 인수분해가 당연히 x 플러스 5하고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 되면서 결국 x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줘 보면 5보다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x 플러스 2y는 누구보다는 5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최대 5, 최소 마이너스 5다라고 구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마지막이죠.
자, 316번 코시-슈바츠 부등식 활용인데요. 말 그대로 주어진 문제상에서 우리가 제곱의 합이 일정한 경우 어떠한 여러 함수값이 주어진 경우에 코시-슈바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데, 자, 한번 식을 보면요. 대각선의 길이가 4루트 2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합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떠한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건 안 알려주고 이 대각의 길이가 얼마래요? 4루트 2래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x라고 두고 이거를 y라고 뒀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얼마? 32. 자, 이 상태에서 나는 구하고 싶은 게 뭐야? 둘레의 길이의 합의 최대값. 둘레의 길이의 합의 최대값? 인 둘레의 길이 합의 최대값. 말이 이상한 것 같지? 둘레의 길이라는 게 결국 2x 플러스 2y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죠. 되겠어요? 자, 그러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한 거는 당연히 크거나 같다 2x 플러스 2y의 제곱보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인 거고? 8에 3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뭐의 제곱수인가요? 16의 제곱. 16의 제곱이면 당연히 뭐 계산해보나마나 마이너스 16보다는 크거나 같고 2x 플러스 2y가 16보다는 작다가 되니까 당연히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은 얼마로? 16으로 구할 수 있겠죠. 되겠죠? 이렇게 해서 F는 316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